안녕하세요. 시계 사랑하는 왓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계를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바로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문워치의 배달의 형제 격인 브로바사의 문워치 96B 258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2016년도에 출시된 모델로 아폴로 15호의 선장인 데이비드 스콧이 달 착륙 당시 착용했던 시계를 복각하여 출시된 모델인데요. 데이비드 스콧은 총 3번이나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월면 주행 차량인 루나 로버를 최초로 사용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아폴로 임무의 생존자 중 유일한 사령관인데요. 디테일한 리뷰에 앞서 나사의 공식 인증 없이 어떻게 또 하나의 문워치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방문한 지 2년여 후인 1971년 7월 유인 달 착륙으로는 네 번째로 아폴로 15호가 달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아폴로 15호에는 선장인 데이비드 스콧과 사령선 조종사인 알프레드 워드, 그리고 달 착륙선 조종사인 제임스 어윈까지 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손목에는 나사의 공식 시계로 지정된 오메가사의 스피드 마스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달에 무사히 착륙 후 달 탐사선 차량인 루나 로버를 운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 선장인 스콧의 스피드 마스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시계 전면 글라스가 파손이 된 것인데요. 이를 본 스콧은 불가피하게 백업 시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된 백업 시계가 바로 브로바사의 크로노그래프 88510 모델이었습니다. 달에서의 시간 개념은 도킹뿐만 아니라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심한 시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해서 브로바의 시계는 선회 활동 이후 덜궤도를 돌아 지구로 귀환할 때까지 스콧의 손목 위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와 더불어 달에서 착용한 시계로 눈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브로바의 시계가 달까지 갔는가입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스콧은 위와 같은 질문에 스피드 마스터와 상당히 유사하고 기능도 동일해서 이 시계를 택했다 라고 가볍게 말하였었지만, 후에 붙은 추측으로는 미국 시계의 위상과 시계 성능의 테스트를 위해 스콧 개인이 브로바사와 계약을 해서 소지하고 가게 돼 시계였다는 건데요. 브로바사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확답이 없어 아직까지는 불분명하고, 팩트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간 소지품이다 입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 명료한데 이를 받쳐주는 여담으로 우주 비행사들은 스피드 마스터 외로 개인 시계나 물품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승무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 롤렉스사의 GMT 1675 모델이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던 스콧은 지난 2014년 해당 시계를 경매에 내놓게 됩니다. 본래는 우주 임무 당시 사용했던 공식 물품 등은 나사의 소유에 있어서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스콧의 경우 개인이 별도로 가져간 물품이기에 경매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미 96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백업 시계로 사용된 시계가 브로바의 시계였음을 밝혔었지만, 경매 여파로 인해 더욱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경매에서 스콧의 시계는 개인 수집가에게 162만 5천 달러에 낙찰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에 오늘의 주인공인 96B 258 모델이 출시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스콧 한 사람에 의해 탄생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모델인데요. 비록 나사의 공식 인증을 받진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회자될 모델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펙은 케이스 사이즈는 45mm, 두께는 13.5mm, 러그는 20mm, 로그 투 러그는 52mm이고 방수는 50m의 기능을 가진 모델인데요. 먼저 45mm의 육중한 케이스 사이즈는 오리지널 모델을 그대로 복원한 듯한 느낌이고, 대부분이 구매를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실물을 보고 주문을 한 게 아니고 사진이나 기타 외국 채널의 리뷰만 보고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있었는데요. 하지만 처음 손목에 얹어보고 느꼈던 점이 45mm 치고는 생각보다 오밀조밀하다고 느꼈었습니다. 아마도 다이얼을 꽉 채우는 이너 타키미터 베젤과 트리플 카운터의 효과인 것 같은데요. 크로노 모델이 아닌 논크로노 모델이었다면 다이얼이 휑해져서 비교적 거대하게 느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38mm 사이즈의 카키 필드와 비교해보면 조금 우량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의 차이도 있지만 부가적으로는 쿠션 형태의 케이스로 인해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세틴 브러쉬로 마감되어 있어 매트하면서도 견고한 느낌을 주는데요. 유무광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스피드 마스터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측면부는 비대칭 스위트 러그를 사용하면서 각이 살아있던 스피드 마스터와는 다르게 쿠션 형태의 케이스를 사용해서 그런지 둥글둥글한 느낌이 강한데요.
이 부분은 흡사 거북이가 생각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이어서 러그의 끝부분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아마도 이 부분이 긴 러그를 약간은 해소시켜줘서 크고 긴 시축 사이즈에 비해 제 손목이 소화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자신에게 맞는 시계를 고를 때 케이스 사이즈만 보고 판단을 하실 텐데, 케이스 사이즈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손목이 소화 가능한지 여부는 러그 투 러그의 길이와 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글라스는 내부 AR 코팅이 된 플랫 사파이어 글라스가 사용되었는데요.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하게 높고 깊은 디자인의 글라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주문 당시에는 무반사 코팅이 된지 모르고 주문을 했었는데, 특정 각도에서는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투명함이 해당 모델에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해서 이 부분은 정말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피드 마스터와는 다르게 이너 타키미터 베젤이 사용되었는데요. 베젤이 내부에 있어 흠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전체적인 다이얼은 오리지널 모델의 입체감을 잘 살렸다고 느껴집니다. 보편적인 크로노그래프 모델들이 그냥 카운터만 배치해 놓아서 밋밋한 느낌이 강했다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모델은 글라스와 다이얼 간의 거리 때문에 깊이감이 있어 보이고, 이너 베젤과 다이얼 간의 높낮이, 그리고 서브 다이얼에 선레이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강한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인덱스 또한 약소하게 양각으로 올라와 있어 이 입체감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네요. 여기서 오리지널 모델과의 차이점이 12시 인덱스의 디자인 차이와 데이트 창의 유무, 그리고 6시 서브 다이얼의 262kHz 문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문구의 의미입니다. 오리지널 8850 모델은 유니버셜 제네브의 벨조 72로 구동되는 기계식 방식이었지만, 해당 모델은 브로바사가 아큐트론을 필두로 오래전부터 밀고 있는 고진동 쿼츠 방식이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서 262kHz는 초당 약 27만 번 진동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쿼츠 방식에 비해 8배 정도 정확하다고 합니다. 해서 일반적인 기계식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세컨 핸즈가 자연스럽지 않게 1초에 2번 딸깍거리지만,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켜보면 흡사 스피드 마스터와 비슷한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만큼 부드러운 모션은 아니어서 약간은 아쉬운 것 같네요. 여기에다 단점을 한 가지 더 꼽자면 크로노그래프의 초침과 서브 다이얼의 초침의 정렬이 고르지 않다는 점인데요. 기계식 모델에서만 보이는 현상일 줄 알았는데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케이스백을 보면 브로바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리급스의 로고와 아폴로 15호와 연관된 문구가 각인되어 있는데요. 아폴로 15호의 임무 시작과 종료일, 그리고 데이비드 스콧이 최초로 사용한 달 탐사선 차량의 넘버가 보이고, 마지막에는 아폴로 15호가 착륙했던 달 표면의 좌표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팅 브러쉬된 브레이슬릿을 보면 케이스와 엔드링크 간에 유격이 없고 외관 자체도 순수하게 마감되어 있다고 느꼈는데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빈티지 스피드 마스터의 1171 브레이슬릿과 유사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해당 모델의 외관과 잘 어우러져서 약간의 헤리티지를 가미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고, 양방향 클래스퍼에도 토리급스의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광인데요. 야광 도료는 BGW9 도료가 사용되어서 푸른 빛을 띠긴 하는데, 야광은 정말 약하고 지속력 또한 약해서 뭐라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광은 애초에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비공식적인 브너치 브로바 96B 258 모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단점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접했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매력적인 모델인 것 같고, 오리지널리티를 잘 살린 모델이어서 쉽게 질릴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즐거운 시계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왓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